자, 힘내시고 13페이지 봅시다. 자, 2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기억의 핵심이 담보지상권. 이거는 원래 일반적인 지상권이 아니죠. 첫째는 용익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의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없어. 그 존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X입니다. 채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기억은 O. 연해 보시면 지료지급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간단하죠.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3년을 지료를 연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료 지급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연체가 되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 청구. 이렇게. 몇 년 이상?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병한테 땅 주인이 양도를 해버렸어. 근데 갑에 대해서는 2년을 연체했고 병에 대해서는 1년을 연체했습니다. 그럼 현재 땅 주인이 병이거든요. 병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자기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소멸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병은 전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 되면은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니은은 X.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써놓으세요. 2021년 4월 29일자 전원 합의체 판결.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과거의 판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요 판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급해야 된다로 바뀌었다고. 근데 지급해야 되는데 다 지급하면은 지급하는 사람이 손해가 너무 커. 그래서 절충해서 지료 청구를 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X.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 그런데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기억은 X. 자, 니은에 보시면 지상권자는 권리 중에서 갱신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를 해가지고 소멸이 됐다. 그때는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소멸됐죠. 그때는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니은은 맞네요. 그죠? 자, 이것은 좀 전에 했네요. 지료 3년을 체납했는데 소유권이 양도됐습니다. 그럼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산은 안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X. 자, 리얼도 담보지상권의 동그라미 핵심이 그거예요. 자,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즉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담보지상권까지도 같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지 사용을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담보지상권자는 내가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사용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건 안 돼요. 담보가치 하락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담보지상권은 일반 용익지상권하고 다르죠.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상권. 그게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사용을 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용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담보가치 하락, 저당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자, 옳은 거는 뭡니까? 옳은 거. 니은 일 하지 말아 했는데 니리 3번. 자, 22번 법정지상권. 자, 기억 옆에다가 쓰세요. 멸실 후 신축 사건. 멸실 후 철거 후 신축 사건. 니은 옆에다가 쓰세요.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리얼 역시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 4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4대8례는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정확하게는 멸실 후 신축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기억은 우리가 366조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는데 엊그제 했잖아. 기억납니까? 설정 당시에 임의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임의 경매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질 것. 맞죠? 그 중에서 1번을 물은 것입니다. 설정 당시에 임의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 지상권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 읽어보면은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 니은은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된다고 기억이 납니까 혹시? 옆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서비스로 그려준다. 그림이 연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A라는 사람이 토지의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A가 토지에 경매를 넣기 전에 건물이 을에게 양도가 됐단 말이에요. 6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러면 집주인은 을이죠. 땅 주인은 갑이죠. 그러면 갑이 철거 청구하면 큰일이죠. 그럼 요 건물을 위해서 요 땅에 법정 지상권이 되면은 철거 안 되고, 법정 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되고. 법정 지상권이 될까요? 될까 안 될까? 8월달까지도 이게 안 되면 이제 외우라 그럽니다. 제가 10개 단어를. 그죠? 대부분 다 90%는 다 이제 결론이 섭니다. 그때 가면은. 그죠? 해보면 되잖아요. 양도가 처분하입니까? 그죠?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은 관법지 이랬잖아요. 그럼 처분 당시에 건물의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의 토지에 뭐를 취득한다? 예, 관법지를 취득한다.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A가 경매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토지에. 그럼 이 토지가 병한테 낙찰이 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찰. 자, 이거를 무슨 사건을 한다고?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15회 때 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땅 주인이 병이네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철거하라 이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철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은 6월 1일이고 저당권은 5월 1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소멸하고 대신에 낙찰자 토지의 366조 법정 지상권을 다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엊그제 했는데 기억이 지금 한 개도 안 나면 약간 문제가 된다. 이걸 무슨 사건?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그럼 건물 양수인은 관법지는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대신에 낙찰자 토지에 뭐가 된다고? 366조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366조의 지상권 성립 이래 써놔야지. 니은. 그럼 디귿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건물을 위해서 요 토지의 법정 지상권이 되려 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건물의 존재가 무슨 뜻이냐? 이게 또 판례가 있다고. 존재.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가 무슨 뜻이냐? 기초공사만 해도 존재하는 것이냐? 완전히 완성해야 되느냐? 둘 다 아닙니다. 뭐가?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이 되면은 존재한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완성될 필요도 없고 기초공사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진전이 돼 있어야 돼, 진전. 그러면 자, 3번을 띄워서 읽어보세요. 진전이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 있죠.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척, 진전. 그러면 이미 존재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정 지상권 성립 이렇게 된다고. 자, 리얼은 뭡니까? 멸실 후 신축. 엊그제 그리는데 똑같이 다시 그리 된다고. 와, 재밌다.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4월 1일 날 건물이 있어요. 항상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바뀌면 법정 지상권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건물이 뭐 됐다고? 멸실, 철거됐습니다. 철거되고 똑같은 곳에 6월 1일 날 건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A가 토지에 경매를 넣어서 그러면 이 토지가 을에게 지금 낙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낙찰된다고. 그러면 하양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죠.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을의 토지에 366조 지상권이 당연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 건물은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잖아요.
요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되겠느냐? 된다. 된다. 원래는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판례라고. 왜? 애초부터 빨간 건물만 6월 1일 날 들어왔습니까? 하얀 건물 대타로 들어왔습니까? 대타로 들어왔을 때는 설정 후에, 즉 철거 후에,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도 애초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얀 건물이 없고 빨간 건물만 있었다면 안 돼요. 근데 하얀 건물이 멸실되고 빨간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대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존재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때는 빨간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된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기억납니까? 뭐 했을 때? A가 하얀 건물하고 토지의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가 낙찰되었을 때 새로 신축된 빨간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자,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에서는 뭐를 봐라?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성립. 공동 저당인데 멸실 후 신축이면은 불성립. 그럼 리얼은 토지만의 저당입니까? 공동 저당입니까? 공동 저당.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그럼 성립되는 경우는 몇 번이다? 니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와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땅 주인은 갑이고 을은 땅을 빌린 지상권자입니다. 그럼 을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한테는 권리가 정확하게 두 개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해서 뭐하고 지상권하고 어느 게 주권이다. 소유권이 주권이고 종권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판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 자, 요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지위지만 종속된 지위는 아니라고. 그럼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상권은 을에게 그대로 놔두고 집만 양도할 수 있다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을에게 유보시켜 놓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지상물은 을에게 남겨놓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자, 다시 한번.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지만 종속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하나만 양도해도 된다고. 지상권은 놔두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은 놔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지상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물과 분리하여, 지역권도 똑같잖아요.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가? 자, 지상권자 을은 지상권은 놔두고 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O. 자, 니은 지상권자 을은 건물 소유권을 남겨두고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OX? O. 자, 디귿 한번 읽어보세요. 지료 지급 특약을 했죠. 그럼 지료를 지급해야죠. 그런데 3년분의 지료를 연체했죠. 그러면 2년 이상 연체했죠. 그러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옳다 이 말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역시 1번 잘 보세요. 요역지는 주권, 지역권은 종권.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이전. 그리고 지역권은 주인과 분리하여 지만 양도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죠? 자, 요역지의 공유자,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은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맞고. 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을이 여기에 통행지역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럼 을의 토지가 뭐라 했습니까? 요역지. 갑의 토지는 성역지. 그럼 을이 통행지역권이 있느냐 없느냐 재판이 붙었단 말이에요. 갑은 지역권이 없다. 을은 지역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역권을 가지려면은 요역지나 성역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 써놨습니까? 요역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역지에 대해서는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입증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입증해요.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여기에 지역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을. 을이 지역권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권이 있다고 을이 주장하기 때문에 지역권의 요건이 되는 요역지가 존재함을 을이 입증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을이 입증. 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 그게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 을입니다. 을. 지역권자 을은 요역지가 있음을 스스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 자, 4번에는 시효 취득이네요. 자, 갑의 허락 없이 을이 여기를 20년간 다녀버렸어요. 그러면 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합니다. 시효 취득. 이렇게 시효 취득. 자, 시효 취득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되고 표현. 계속이란 말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표현은 남들이 볼 때 20년간 다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은 통로 개설, 표현은 20년 통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을다시가 여기를 불법 점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사용권자인데 을다시는 사용권자가 아니죠. 그럼 사용권자만 지역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불법 점유자는 이 지역권을 취득 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좀 전에 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25번 토지 일부를 성역지로 하여.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역권이 되려면 요역지는 한 필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역지는 보시다시피 일부라도 되죠. 그래서 성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역지는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했고 3번도 했네요. 지역권은 종. 자, 지역권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과 분리하여 혼자 양도하지는 못한다. 맞고. 자, 4번은 위기입니다. 위기. 엊그제 했잖아. 위기. 위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갑이 성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한테 넘긴다. 이거를 뭘 한다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에 보시다시피 누가 누구에게 위기하느냐 이게 잘 나온다고. 갑이 을에게 위기합니다. 갑을 뭐라 할까요? 성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 을을 뭐라 할까요?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 그러면 4번이 맞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번은 요역지 소유자가 설정자에게 위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요역지 소유자가 설정자에게 위기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설정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한다. 이래야지. 조심해야 된다고.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된다. 맞고. 자, 26번에 보세요. 갑은 을 소유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 을은 주인, 갑은 일부 전세권자. 지난주에 일부 전세 했잖아요. 일부 전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부 전세. 자, 일부 전세일 때, 자, 이게 봅시다. 을이 소유자. 이 주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자. 근데 주택이 하나인데, 일부에만 전세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 일부 전세. 그럼 일부 전세에서 핵심이 뭐더라?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하고, 경매 신청은 일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이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갑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2층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선 변제 받을 때는 만약에 다른 저당권자가 통째로 저당을 잡았어. 에? 써줄까? 병이라는 사람이 전체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고. 그럼 일마가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 2층이 똑같이 할게요. 400억, 1층이 600억, 총 얼마? 1000억. 이렇게. 그리고 전세금이 얼마라고 들었습니까? 그때 500억 이렇게 들었잖아요. 백화점에서. 그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지가 경매를 안 하고 병이 경매를 했어. 통째로. 그럼 1000억으로 낙찰됐어. 그럼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때 400에서만 받는다. 1000억에서 받아간다. 1000억에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갑 스스로가 경매를 할 때는 2층만 할 수 있다고. 일부에 대해서만. 자, 1번에 보시면 전세권자 갑은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만약 임차권이라면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으면 눈치가 있는가 보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눈치. 그렇지. 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전세 대상이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이야. 주택에는 부속물이어야지 토지 전세가 돼야 지상물 일이 되잖아요. 맞죠?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택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예 없습니다. 있으면 뭐를 해라? 부속물 매수 청구, 에어컨 같은 거. 2번이 들었습니다. 자, 3번도 했네요.
자, 전세권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용익 기능하고 담보 기능하고. 자, 기간이 만료하면은 용익 기능은 소멸, 담보 기능은 유지. 근데 전세 등기를 말소하면은 싹 다 소멸, 이리 된다고. 자, 여기는 기간이 만료됐죠. 말소 등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 뭐만 소멸한다? 용익 권능만 소멸. 그 다음. 자, 4번의 갑은 전세권자는 자, 우선 변제 줄 것이고, 5번에는 경매 청구 줄 것이고. 자, 우선 변제는 전부, 경매 청구는 일부. 그래서 4번의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고. 자, 5번에는 갑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X 부분이 전세 대상이기 때문에 X 부분만 경매를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 맞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훈련을 잘 하시고. 자, 27번. 자, 1번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 맞습니다.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 그러나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자, 2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세권은 잘 보세요. 주된 기능이 사용 수익 기능이고 종된 기능이 담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자, 갑하고 을은 용익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보의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아시겠죠? 용익 기능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익 기능은 완전히 배제하고 담보 기능만을 위해서 전세권은 취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자, 사용 수익 기능을 완전히 배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도 효력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배제했다면 인정이 안 된다. 이래 가야지. 자, 3번 법정갱신의 동그라미.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안 돼요. 그럼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는 소유권이 양도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워. 자,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렇게 전세권자. 근데 3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자,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양도가 돼가지고 5월 1일 날 이렇게. 그럼 전세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임차권이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은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새로운 주인이 설정자 지위를 뭐 한다고? 승계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세금 반환 채무도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전세가 끝났을 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를 갑에게 한다? 병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고. 자, 그래서 4번은 소유권이 양도되면은 양수인 병이죠. 병이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자, 5번에도 문장을 실제 시험에서 딱 가면은 일부 전세에 신속하게 동그라미를 딱 쳐야지. 일부 전세. 그러면 일부 전세가 나오면 경매는 일부에 우선 변제는 전부예요. 여기는 뭐를 물었습니까? 경매를 물었죠.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에 X라고. 자, 28번에 또 일부 전세네. 동그라미 쳐야지. 일부 전세. 자, 갑은 주인, 을은 일부 전세권자.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존속기간이 1년이다. 맞을까요? 자, 법정갱신의 동그라미. 이것도 지난주에 했잖아. 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집주인이 침묵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전세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죠. 다만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1년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1년이다. 요거는 상가임대차. 2년이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민법 1이 된다. 그럼 여기 써놓으세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갑과 을은 소멸 통고해서 6개월 후에 종료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또 나왔네. 끝에 보면 우선 변제입니까? 경매 신청입니까?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은 일부에만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체에 틀렸죠. 전체에 경매 신청은 할 수 없다. 맞고. 3번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3번. 그 시험, 그 수업시간에 안 했어. 자, 3번 한번 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3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럼 항상 을에게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항상. 뭐를 가진다고? 사용권으로서 전세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전세권을 만약에 제3자한테 양도를 한다 칩시다. 아무 소리 없으면 같이 넘어갑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양도를 하면은 을다시에게 사용권도 넘어가고 전세금 채권도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냐? 이게 분리양도 문제입니다. 분리양도. 요거는 안 했습니다. 요약서 누가 가져왔으면 한번 볼까요? 요약서. 심심해서 보자. 잠깐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보여주려고. 하도 그게 없으니까. 거기 126페이지. 맨 위에 3번. 자, 전세금 채권과 전세권의 분리양도 있죠? 거기 별 5개 쳐라 있는데. 맞습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 안 했습니다. 그 지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하려고. 알아? 지금 하려고. 그 특강 안 들은 사람 손해 큽니다. 그래서 민법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조정을 다 한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는 좀 뺐다가 특강 시간에 처리하고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자,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세권의 3대 핫이 뭐냐? 3대 핫. 전세권, 저당권, 일부 전세, 그 다음에 분리양도. 이 세 개란 말이에요. 이 세 개는 계속 지문에 나옵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걸 따로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냐? 전세권만 양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전세금은 을리해라 전세권만 넘겨준다. 절대 안 된다고. 아시겠죠? 전세권만을 분리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 이게 되겠느냐? 이거는 삼각표입니다. 삼각표. 이거를 잘해야 돼. 전세권은 을리해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내하자. 이거는 삼각표라고.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전세권이 소멸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됩니다. 뭐라고?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했어. 그럼 어차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만 양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속 중이야. 전세권이 존속 중이야. 그럼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전세권 소멸을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 판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의리부리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의리부리. 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만 넘겨준다. 절대 안 돼.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겨준다. 분류해야 돼.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넘겨줄 수 있죠. 근데 전세권이 존속 중이야.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뭐로 해야 된다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만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양도하고 반대말이 뭐냐? 확정 양도라고 합니다.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조건부 양도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니까. 총각이 나를 자꾸 본다. 흰머리가 부러운갑다.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 그때 40대인가 나는 중학교 때부터 똑같아요. 지금 이 색깔이. 중학교 때부터 똑같아. 그래 어느 학원이 15년 전인가 그때 한 20살 되는 애가 저한테 저기 찾아오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저보고 염색 안 합니까?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는 다가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어디서 염색했습니까? 이러더라고. 확실히 연식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 그 친구는 여기 멋있어 보이는 거네. 염색인 줄 알고 어디서 염색했습니까? 이래 묻더라니까. 아, 웃기더라. 예전에는 저도 염색을 했지. 왜 그러냐?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친구를 집에 안 데려와. 왜? 아빠 머리가 희어. 그래서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애가 찾아와서 나한테 아빠 이제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 이제 철이 들은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거지.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염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대부분 머리도 아프고 또 염색하면 요 하얀 게 나오면 내 신경 쓰고. 뭐 지금 장가갈 것도 아니고 뭐 필요도 없다. 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고. 자, 전세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느냐?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양도할 수 있고 존속 중이면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조건부 양도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양도는 5월 1일 날 했어. 확정 양도는 양도를 5월 1일 날 하면은 양도 효력이 바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건부 양도는 5월 1일 했는데 양도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8월 1일 날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양도 계약은 언제 했는데 5월 1일 날.
그럼 양도의 효력은 실제로 양도되는 건 언제라고?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 자, 그래 해놓고 28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 시 이래 돼 있죠. 존속기간 만료가 됐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었죠.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4번에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에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할까요? 병에 대해서 할까요? 이거 했잖아요, 조금 전에. 어디 갔군노? 자, 을이 전세로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나중에 전세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하느냐, 병한테 하느냐? 병한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병한테. 자,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하여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4번도 맞고. 5번의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다르죠. 임차인과 다르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닙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설정, 계약, 전세금 지급, 설정, 등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2번을 읽어보세요. 옆에다가 304조 쓰시고. 그것도 수업 시간에 안 했어. 저는 한 거 안 하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했는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죠? 참 재미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어떤 예전에 그 한 50된 그 아주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시험 되겠나. 진짜 진정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열심히 하더만은 9월달에 질문이 들어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게 중개사야. 그 처음에는 저 사람이 될까 말까 이래 샀다가 9월달 정도 가봐야 한다니까. 아무도 몰라. 그 주변에서 처음에는 누가 공부 잘한다, 시험 점수 잘 나온다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 초반 글발이 헛방입니다. 헛방.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꾸준하게 참고하는 사람은 9월달부터 폭발적으로 실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민법은 그래요, 그죠? 근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 30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04조. 무슨 말인지. 여기 보세요. 갑이 땅 주인이 옆에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굉장히 편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거나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땅을 빌렸다 이 말입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지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이 집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뭐에? 건물에. 그럼 건물의 전세권을 잡았으니까 건물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 안에만 사용하면 됩니까? 밖에 나가야 됩니까? 밖에 나가야지. 그럼 밖에 나가려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은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까? 안 빌렸죠. 그럼 법적으로는 땅을 못 밟습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방에서 평생을 뱅글뱅글 돌다가 뒤져야 합니다. 응? 얼마나 병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병도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땅에 대한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을의 사용권을 활용해서 땅을 밟을 수 있다. 그 조문이 나오면 뭐 때문에 나온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래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전세권은 용익기능하고 담보기능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용익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보세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속한 수선. 현상 유지, 수선. 유지비, 수선비는 필요비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설정자가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5번에는 법정갱신 좀 전에 했네요.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됐죠? 자, 좀 쉬었다 갑시다.